안녕하세요. 금융TT 테스트 3과목 디지털 금융기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 2과목과 마찬가지로 주요 문제 풀이 해드리고 전체 문제는 첨부 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가 아닌 것은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세계 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따라서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에 따른 분류로 바르게 이어진 것은 1번 인프라 에저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CPU나 하드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맞습니다. 2번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틀립니다. 이게 2번하고 3번이 이제 바뀌어진 건데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플랫폼 에저 서비스는 네, 그 이번의 내용인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은 이제 마케팅 텀입니다. 뱅크 에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낸 마케팅 그 비즈니스용으로 만들어낸 뱅킹 에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한 대의 물리적 서버 컴퓨터로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하는 것처럼 작동시키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번입니다. 가상화 기술이고요. 3번에 이제 가상머신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상머신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복제된 컴퓨터 환경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문제는 내지 않겠지만 가상화 기술과 그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버 프로비저닝은 사용자 요청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아마 교재를 보시다 보면 이 저 텀의 정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8번 서버 가상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서버 가상화의 두 축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이다. 맞습니다. 2번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머신 모니터 또는 가상화 머신 매니저라 불린다. 맞습니다. 3번 하이퍼바이저는 성능과 클라우딩 수준에 따라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뉜다. 성능과 클라우딩 수준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이름으로 사실상 현재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도커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상과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나의 기술,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술 용어가 반복해서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2, 3회독을 하시면서 구분해야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쿠버네티스는 다중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툴의 이름입니다. 12번 데브옵스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중심을 이루는 사상으로 CI와 CD가 있다. 이는 주어진 제약상 컨트롤 하에서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틀립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이고 CD는 Continuous Delivery 또는 Deploy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 조직 간의 상호 의존적으로 대응해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이른 시간 안에 개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evOps는 그 Development 즉 개발과 오퍼레이션 운영의 합성어이고요. 2번과 같이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4번의 케이스 도구라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요. 과거에 어떤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는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엣지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른 이름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엣지 컴퓨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에 서버를 두는 게 아니라 차에도 그 서버가 있을 수 있고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도 서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6번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보편하고 다양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능동적인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2번 알고리즘을 설계하면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3번, 4번은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무엇은 블랙박스와 같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안에서 어떤 근거로 그러한 결론이 대출되었는지 알아야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 나온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건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plainable AI, XAI이고요. 아마 교재 보셨으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이것도 사례 문제인데요. 1과목과 2과목에서 언급드렸지만 지난 회차 문제에서 사례, 즉 이런 사례가 어떤 회사의 사례인가라는 문제가 종종 나왔다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전진단 서비스 하면 3번의 미주은행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한 계산처를 위해 CPU를 사용한다. CPU란 단어가 익숙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CPU가 아니라 GPU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CPU는 순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는 많은 다량의 문제,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동시에 많이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는 CPU가 아니라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은 음성봇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STT, Sound to Text,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고요. 2번, Text to Sound,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3번,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를 분석하는 프로세스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OECD에서 정의한 빅데이터의 공통 속성 3부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영어나 한글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은 2번, 속도, 크기, 다양성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HTML, XML 같은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고요. 정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 있는 데이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TML이나 XML은 비정형입니다. 반정형은 음성이나 SNS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번, 무엇은 빅데이터의 저장 기술의 하나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다. 이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비고요. 3번의 NoSQL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NoSQL은 SQL이 없다는 의미고 참고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보다 가용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32번 다음은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 맞고요. 2번 오피니언 마이닝,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SNS, 블로그를 마이닝하는 거고요. 3번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난까지는 맞지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화 데이터, 즉 음성, 댓글 등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다음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인가? 참고로 데이터 처리 과정은 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3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생성이 시작이고 최종 표현이 마지막 단계인데 가운데는 수저 처분, 우리 집에서 먹는 숟가락 있지 않습니까? 수저 처분으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는 외우시면 되고 본 문제에선 정답은 4번입니다. 처리와 분석이기 때문에 각각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36번 이것도 비슷한 사례 문제인데요. 싱가포르 소재의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중 ATM을 채우는 순서, ATM을 채우는 거라고 나오면 싱가포르 DBS 은행의 사례입니다.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금융데이터 거래소 맞고요. 2번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맞습니다. 3번 금융 오픈뱅킹 플랫폼, 이미 오픈뱅킹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블록체인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중 하이퍼레저나 R3CEV와 같은 형태, 느린 거래 속도, 네트워크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이퍼레저 나오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연결시키셔야 되는데요. 하이브리드란 말이라든지 스마트란 말이 또 종종 기사와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컨소시엄 블록체인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번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작업 증명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참여 당사자 간에 검증한다. 참고로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2번 작업 증명 방식 대비 지분 증명은 확장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분 증명은 말 그대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즉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자본주의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블록체인의 난제 중 하나인 오라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블록체인 외부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에 기록해야 하는 문제이다. 맞습니다. 블록체인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외부, 오프라인,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내부에 기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오라클의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보시면서 2번, 3번, 4번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키워드이고요. 1번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2번 페이스북 주도의 DM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맞습니다. 3번 안정성을 위해 중개은행을 거치는 방식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8번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양지화하기 위한 법령은 무엇인가? 특근법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2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번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특근법의 내용 및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50번, 네, 1번 VASP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확인 및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금융위원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오탈자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5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실제로 3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65개를 추출해 보았고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대비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4과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